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십분의 세계적인 권위자 스티븐 코비의 책인데요.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의 핵심 요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중한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얘기죠. 리더십 강좌 오늘부터 3주 동안 바로 이 소중한 것 먼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의 홍종수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종수 위원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분야에서 전문가신데요. 7가지 습관 중에서도 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왜 가장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에게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황금같이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같이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같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작가 에머슨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어진 황금과 같은 24시간을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오늘 홍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소중한 건 먼저 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네. 어떠세요? 예. 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침판의 기능이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계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시계 기능은 뭘까요? 빠르다, 늦다, 그렇죠. 얼마나 걸렸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러나 나침판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혹시 2번 창조된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하죠?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아마 여행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행하기 전에 뭘 하시나요? 여행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내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딘지 미리 설계를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간 목적지가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을 간다면,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른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막 열심히 운전을 합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더 잘못된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방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지배 가치를 만들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요,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습관은 주도적이 되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2번째 습관은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3번째는 내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자. 그 다음에 4번째 습관은 승승을 생각하자. 5번째 습관은 내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키자. 그리고 6번째는 언제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7번째 습관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3번째 습관, 소중한 건 먼저 하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 한 과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8번째 습관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8번째 습관 아십니까? 예. 8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라 하는 것이 8번째 습관입니다. 혹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예. 평상시 자신의 개인 명상의 시간도 사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배 가치를 다루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이유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꼭 내 내면에서 성취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상대방을 어떤 가치로서 대하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면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했어요. 그 다음에 12살에 인쇄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할 때는 뭐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서전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피레침도 이분이 만든 겁니다. 근데 더 멋있는 것은, 글쎄요,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되기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예, 잘 아시는 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저희들이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살에 인쇄공장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배워야, 많이 알아야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인쇄공장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정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가치는요, 저희들이 돈으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1불, 50불, 10불, 50불, 100불짜리 인물이 있는데요. 100불짜리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러면 10불, 50불, 100불짜리 인물 중에 약간 특징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10불, 50불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무려 100불짜리가 대통령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끼친 영향을 보면은요, 그분이 미국 최초의 의용 소방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우편 제도를 만들었고, 역마차를 도입해서 소폰부를 개시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레침도 발명했고, 이분이 지금의 필라델피아 대학까지 설립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불나지 않은 난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말이죠,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난로에서 튀어나온 불씨로 인해서 불이 자주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나지 않은 난로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이제 돈 벌었다. 그거 특허 등록해라. 이런데 이분이 끝까지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친구가, 야, 이 친구야,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 난로를 만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분도 문제는 많았어요. 이분은 28살 때까지는 몇 차례 사업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좋아하는데 토론만 하면 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 아주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벤자민, 너 다음부터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네가 나오면은 다른 친구들이 안 나오겠다는 거야. 너의 그 얄팍한 지식이 친구들을 버리고 있어. 나오지 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바로 12가지 덕목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이렇게 12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가지씩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거, 12주가 지나가면 또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몇 년 동안 통해서 12가지 가치가 내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친구에게 내가 드디어 이제 12가지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됐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자네의 한 가지가 더 필요해라고 그래요. 그게 준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13가지를 지키고 살았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말년에 13번째 친구가 준 것, 겸손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도대체 겸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보다도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친구가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원하는 나만의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옆에 분하고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뭘 혼자 계신 분은 잠시만이라도 눈을 감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느꼈던 것들은 무엇인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면의 지배 가치를 찾는데 일종의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라도 잠깐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성장, 전문가 되기, 배우자, 건강, 신앙, 가족, 친구 일, 업적, 공동체, 나의 가치, 교육 등. 아마 마음속으로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거의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가 그 성품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지배 가치를 이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지배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이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등대 하나가 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바다같이 떠있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지켜주는 그 무엇이 하나 있다. 등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배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배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의 이 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은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고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대략 이 가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면 됩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할애받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조용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시는데 몇 가지를 쓰셔야 되냐면요. 50가지를 쓰셔야 합니다. 한 가지당 50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에서 50가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고 싶은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세 가지를 50가지를 쭉 써보는 데 있습니다. 50가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모습은요.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았거나 친구의 영향을 받았거나
선후배의 영향을 받은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은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보다도 내 내면의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가지는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또 참고로 고려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사회에 남기고 싶은 공헌이나 어떤 성취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요. 갖고 싶은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싶은 것에 있어서는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인물들은 누군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가지를요, 10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작업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50가지가 쭉 적힌 내용을 보시면서 이 중에 절반을 버린다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고 쭉 지우시는 거예요, 절반을. 그럼 25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절반을 버린다면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또 절반 버리시고. 버려서 4가지 내지 5가지만 남기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4가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핵심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 욕망이 5가지로 쫙 함축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지배 가치가 있으면요, 이 지배 가치는 건축물의 기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아마 10층, 100층도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저 개집이나 짓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가치가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다시 개인의 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전쟁을 한다? 반드시 헌법이 기초에서 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헌법에 비춰서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가치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기류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가다 막 기류에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비행기는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조종사가 탁 놓습니다. 그때부터 비행기는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냥 혼자 가요. 일정한 거리까지 혼자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에 붙어 있는 그 나침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판을 우리는 지배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기류에 흔들리듯이 우리도 삶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흔들릴지라도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딘가 분명히 안다면 우린 제자리를 잡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질서, 침묵, 절제, 규율 이런 것들을 제목만 놓지 않고 뭔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네, 보이시죠? 왜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실행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12가지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12가지가 내 삶 속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또 4가지의 나의 가치를 발견하시게 되면 그 가치를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제 사례를 거기 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4가지를 넣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좀 우유부단한 데가 있어요. 그랬어요. 전에는. 저는 과거에 영업을 2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항상 목표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활동적이고. 근데 저보다 우유부단하다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언젠가는 뭔가 결정을 잘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그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만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하, 내 속에 가치가 약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도 없고, 오히려 제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담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돛담배의 선장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강 가서요, 그 윈드 서핑하는 걸 봤어요. 전 타보지는 못했고, 네. 그런데 바람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저것이 올 땐 못 타고 오나 그것이 궁금했어요. 바람을 타고는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오나.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을 거슬러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배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경에 지배받거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면 반드시 지배 가치는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지배 가치가 나중에 이제 장기 목표와 연결도 되고 일일 계획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듯이 개인에게는 지배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 개인의 사명성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배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가, 지배 가치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분도 다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이거 살아가시는 삶이 그 가치로 인해서 소중한 것들, 행복한 것들, 이것들이 풍성히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이런 지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 한 분께 질문 받아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져 있는데요. 이를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원할 때 동요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주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내면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역량에 뭐 조직이나 팀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내가 주변에 거꾸로 역량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그 가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역량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치를 발굴해서 사용하신다면 상당한 성과를 내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네. 거. 네. 자, 오늘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군가가 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뺏어간다면 무척 화가 나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 침입해서 시간을 뺏는 그런 시간 도둑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감각하게 사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 도둑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 대신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 오늘 강조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